지금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마은혁을 갑자기 임명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몸이 달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판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선고되고 또 대법원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고 싶은데 재판 일정이 늘어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마은혁 임명 문제에 더 미련 갖지 말고 지금 나와 있는 구도대로 있는 그대로 선고함으로써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여당 인사들의 생각처럼 그런 판결이 나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여기서 무죄가 난다든가 또는 뭐 후보 자격을 상실과 관계없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또 그거 갖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는 월요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수요일, 여기까지는 확정적인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정말 금요일이 될지, 앞서도 짚어봤다시피 헌법재판관 별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론도 나지 않은 듯하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앞서 봤던 글쎄요, 저는 슈퍼위크란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파면 여부와 제1야당 대표의 선고를 두고 뭐 슈퍼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역대급 사법 리크 정도는 가능하겠죠. 다음 주 법 쪽이든 정치 쪽이든 운명의 한 주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윤 대통령 선고도 26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제까지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보니까 사실 헌재 주변의 학교들도 휴교령 내려진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날 고3 모의고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동시선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저런 관측까지 나왔었어요. 그게 참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 대통령 선거 날짜를 두고서 여러 가지 일정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면 전국 경찰의 가포 비상령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한 12,000명 되는 기동대 병력이 헌재 주변을 에워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옆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 전부 다 휴교가 내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국역은 거기가 통과되지 않는 폐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있으면 학생들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바라봤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먼저 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는 아마 이 구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면 그 충격파는 좀 덜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 저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먼저 나버리면 예. 이재명 대표의 정말 어떤 적정성 여부, 즉 후보로서의 적정성 여부가 확 부각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1심에 그대로 2심에 된다는 전제하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그렇죠. 전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후보로서의 적격성 여부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문제가 확 불거진 상황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에 예.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는 꽤 불리하게 적용이 되겠죠. 저는 아마 다음 주도 이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그러면 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맞득치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뭐 유감 표명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초조해하는 것도 본인 문제가 먼저 부각돼 버리면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확 퍼져 버리면 중도층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안 좋은 시나리오 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일정을 보면 저는 이 이재명 대표 26일보다 윤 대통령 선거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의 뭐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다. 네, 일단 뭐 동시 선고도 하지 않고 예. 그러면 26일 날 또 이 하는 날 또 아마 피하게 된다면 최소로 보자면 28일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전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도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총리 이제 선거일 잡혔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헌재가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 날 선거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뭐 만시지탄이지만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실을 비교해 보면은 한덕수 총리는 사안이 단순하고 그럼 대통령 선고에 좀 영향을 미쳐서 각각 가능성 좀 높아졌다고도 봐도 될까요? 글쎄 그거는 뭐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근에 아직 뭐 각하 얘기까지 나왔어요. 절차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서영주 대변인님. 네. 아까 이현정이 언급했던 게 이거예요. 원래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 시나리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먼저 탄핵 선고 나서 파면이 되고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리는 시나리오에 그 중간에 2심 선고가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오는 만약에 시나리오였다면 일단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파면 여부 아직 모르겠고 다만 선우가 바뀌어버렸다는 건 민주당의 큰 부담입니까? 민주당이 큰 부담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될지는 명확히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좀 날석에 비판을 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이죠. 예. 결국에는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파면이든 뭐든 헌재 선고 일정이 안 잡히고 이 결정이 미뤄지는 순간 예. 국정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비판하는 것이고 민주당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2심 선고 이재명 대표 무죄를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 당내에서 의원들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서나 뒤서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 크게 고려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유죄를 전제로 한다면 이게 그런 그 시나리오에서의 좀 조급함은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좀 분석은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2심 선고 자체가 유죄라는 전제하에서는 조기 대선이 빨리 진행이 됐다면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서 경선이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이미 후보가 확정되는 그 시점에 2심 선고가 오기 때문에 2심 선고의 유죄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덜할 수 있죠. 한데 이 파면 결정이 그 맞물려서 나오거나 뒤에 나온다면 2심 선고가 유죄라는 이 가정하에서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도 이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느냐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지금 선고 일정 부분을 민감하게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예. 어떤 그 나라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판이다. 저는 그쪽에 더 무게감을 두고 그래서 싶지. 서영주 대변인 말씀은 헌재도 그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맞춰서 헌재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 그렇게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헌재가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는다.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사법기관인 거는 맞으나 예. 헌재가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한 데 있어서 그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나중에 말이 없겠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가 굉장히 지금 현재까지는 대단히 잘못된 지금 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복잡한 문제일 거예요. 아까 서영주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이 나기 전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죠.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있고 그 선고에 당선 무효예요.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유죄가 나오게 되면 물론 정영진 변호사님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혀 다른 형사사건과 헌법재판소 단심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한데 이게 이재명 대표 당선 무효형 받았고 지금 2심 검찰도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 뭐 민주당 속내도 많이 복잡할 텐데 대통령의 탄핵이 설사 인용이 되더라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혹은 2심에서 수요일에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서영주 그 대변인 말씀도 비슷한 취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왜 그런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적으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문영배 재판관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2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그 사건이 결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1월 달부터 이미 다 공지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이 어떻게 진행을 갖다 했습니까? 무조건 누가 봐도 무조건 2월 26일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그 변론 종결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있는 날에도 탄핵심리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끌어내 가지고 예. 그걸로 그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담을 줘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부인하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영배 그 재판관의 그 의도와 달리 예. 그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고 그 결과가 1심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헌법재판관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원칙대로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 파면 여부에 영향을 미칠 거다. 장유희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말씀 주셨듯이 별개의 사건이고요.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한다라는 오해를 정치권에서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셨다시피 기일과 관련해서 어떤 정무적인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실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한 결과를 보고 뭔가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한다. 지금 8명의 헌법재판관 평생을 법관으로 훈련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A라고 생각하는 걸 B로 바꾸고 파면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을 파면인 것으로 바꾸고 이 정도의 사법부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주에 몰아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 혹은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변호사께 한번 공의 질문을 드리고요. 그런데 어제 홍준표 시장이 서울대 강연에서 아예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그래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계엄의 목적이 정말 무엇이라고 합니까? 홧김의 서방질이라고 했어. 야당은 저래 힘들다. 한동훈이는 밑에서 자꾸 깐족대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행하시고 싶은 정치권 개혁 정책. 이거는 오늘 제가 보다시피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어. 근데 대통령이 석방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가 4대 4입니다. 좌파 우파로. 근데 좌파 4명이야. 이유 불문하고 탄핵입니다. 우파 4명 중에서 2명이 넘어가야지 탄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명이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쉽게 못 넘어갑니다. 여러 변수 중에 홍준표 시장은 구속 취소, 그러니까 대통령의 석방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했어요. 헌재 합의가 안 돼서 탄핵이 어려울다. 아예 선고가 3월 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늦어질 거라는 전망인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거요, 정영진 변호사님.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기각보다는 각하 쪽에 무게를 둔다. 실제로 각하가 나오려면 3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각하를 결정해야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아니요. 3명이 각하를 하면요. 예. 주문은 기각으로 나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은 예. 저게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 형식적인 요건은 갖춰졌다라고 보고 각하라고 하는 건 형식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는 거니까 예. 4대 4가 된다라고 하면 각하가 4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문은 각하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실무상으로 각하가 3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실체적인 판단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각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기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각하에 대한 요구 혹은 뭐 기각 뭐 이런 얘기 도청 방지 비밀 서약. 그런데 아직 대체적인 시각은 8명이 본인이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인용 기각이냐 그걸 다른 재판관에게 알리지조차 못할 정도로 각 사안별로 본인들의 심증을 굳히지 못했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건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장 우세하거든요.